예, 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뭐든지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한 4주를 다이어트 영상으로 그냥 달렸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이어트랑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돼지국밥 요즘 아주 맛있게 하는 집 아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부산? 부산이 원조죠. 근데 저는 맨하탄에 있는 돼지국밥집을 꼽고 싶어요. 특이하죠? 맨하탄에서 돼지국밥이라니.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은 지난해 말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음식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 돼지국밥이 사실 1호점이 한국에 있어요. 특이하게도 이 사장님이 2호점을 국내로 확장을 하질 않고 바로 뉴욕으로 나갔어요. 언젠가 우리나라가 족발 원조집도 뉴욕에 있고 토모리국밥 원조집도 LA에 있고 뭐 이런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물론 이 K푸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현상도 일조하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자영업 구조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기존에 있던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똑같은 탕후루 가게를 차리면서 뭐 한바탕 또 인터넷이 와구락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지금 현 주소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총 대출액이 2022년 4분기 기준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자영업자 1인당 빚 1억 8천만 원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을. 1년 국방비가 1000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육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빚을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또 있습니다. OECD의 7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3.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 규모는 미국보다 훨씬 작은데 경쟁은 3배를 넘게 하고 있으니 이게 장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과당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백기기 창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백기기 창업이 있느냐? 물론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백기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예를 들어 미국이나 혹은 다른 여타 국가들은 좀 뜨뜻미지근해요. 반응이 잘 없어요. 싫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약간 판단이 잘 안 되는데, 근데 한국 사회는요, 유독 한국 소비자들은 유행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타인 지향성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나도 무조건 이 유행에 편승해 봐야 된다,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심리가 너무 잘 적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의 시장 특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를 누군가 제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망할 게 뻔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제지를 하는 장치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당장 미국의 사례만 해도 볼까요? 미국에서 음식점 오픈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얻는 그 허가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 복잡하고 환경조사 통과해야지, 무슨 위생검사 통과해야지, 이 자격증도 다 갖추고 있어야지, 이게 너무 길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창업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지역에 이 자영업위원회가 있다고 해요. 자영업위원회에서 새로운 가게가 오픈을 함으로 해서 인근 상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사전조사를 치밀하게 해가지고 오픈을 하도록 허가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겹치는 일도 극히 드물고 창업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내가 가게를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가게를 오픈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7일이면 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왜냐? 아무도 심사를 하는 사람도 없고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하면 바로 오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업하는데 미국도 한 6개월은 최소 걸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속도 조절을 하는 정책이 반시장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창업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생존의 문제, 실패의 자유를 줄여주는 것.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제 뉴욕의 돼지국밥집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과당 경쟁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고 해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문의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오픈하는 방법좀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 뉴욕에 정착할 수 있느냐. 왜 그럼 하필 지금 뉴욕으로 많이 몰려가느냐. 이 뉴욕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트렌드가 깁니다. 예를 들어서 유행은 탕후루,
대만 카스테라 이런 아이템 그 자체가 순간순간 지나가는 유행이라고 한다면 트렌드는 내 몸을 대접하는 근사한 한 끼, 뭐 이런 어떤 추세예요. 제가 작년 8월까지 뉴욕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4개월이 좀 넘었죠. 이 뉴욕에서 부는 K 트렌드, K 열풍이 시청자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대단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뉴욕의 이 트렌드가 한국 음식으로 옮겨간 지 꽤 됐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음식이었죠. 그리고 이 트렌드가 한참을 더 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으로 진출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여기에 계신 교민분들이나 아니면 현지에 그냥 진짜 미국인분들이나 하시는 얘기가 트렌드가 막 한국처럼 이거 막 이게 떴다가 이거 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찾아가서 먹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만약에 이 음식이 나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10년 동안 계속 먹는 브랜드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망하는 가게 없겠습니까? 미국이라고 경쟁 없겠습니까? 뉴욕하고 미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뉴욕에서 새로 오픈하는 식당의 92%가 1년 반 안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거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대신에 8% 안에 들어가는 경쟁력이 있다면 그 보상이 굉장히 크죠. 뉴욕이 세계 음식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뉴욕은 비싸고 맛없고 서비스도 별로고 팀만 비싸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은 개인이 가장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열정과 아이디어와 창의성과 성실성으로 일을 한다면 훨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뉴요커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치킨집이다, 똑같은 무슨 음식점이다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손님을 오래 보고 더 부지런히 하니까 당연히 경쟁력 있고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죠. 지금 K-푸드가 제가 알기로는 K-팝이나 K-무비나 이런 거보다 인지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한국의 외식업자가 어떤 품목을 가지고 좀 잘하고 있다. 그랬을 때 뉴욕에 와서 그 아이템으로 하면 훨씬 성공하고 그 보상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사실 똑같죠. 사람 사는데 똑같은데 약간 달라요, 수치가. 미국은 이 음식점 협회에서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경쟁이 너무 과다해서 망하더라라는 거는 한 5번째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어떤 전문가를 붙들고 물어봐도 왜 자영업자들이 힘든가요 물어보면 경쟁이 치열해서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자영업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를 보는 여러 지표 중에 생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얼마나 생존을 해 있느냐 이 지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 경쟁을 낮추기 전에는 이 수치가 크게 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쨌든 웨이팅 어플로 요즘에 줄 서서 먹는 집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살아남는 업체들은 반드시 있고 그리고 뭐 다 문을 닫는 건 아니죠. 제가 사례로 들었던 돼지국밥집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줄 서서 먹고 있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나갔어요. 그 이유는 경쟁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장사가 잘 돼도 남는 게 없다. 지금 현실은 그 구인난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력서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와요. 지금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월급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식자재 원료의 그런 그 문제, 인건비 문제, 정부의 가격 규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영업자들도 적극적으로 그 뭐 가격을 책정을 한다거나 그 영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죠. 겉으로 남고 안으로 다 까졌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음식의 가격은 정해져 있고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별로 없더라. 이런 한계에 봉착을 했다는 거죠. 임대료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만약에 임대료가 싸면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임대료. 임대료 진짜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그래서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텅텅 비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조금만 상권이 형성되면은 임대료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사장님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맨하탄에서 가장 핫한 데다가 가게를 얻어도 우리나라 웬만한 곳에 얻는 가게의 2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건비 역시 팁을 따로 받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는 점주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요. 거기다 경쟁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서울시에 있는 커피숍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8,000개. 뉴욕시티 NIC에 있는
커피숍 개수가 3,0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인구는 800만, 한국이 서울이 900만인데 인구 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니 인구는 비슷하고 경제력은 뉴욕이 훨씬 높은데 커피 점수는 거의 뭐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면 음식의 객단가를 볼까요? 아메리카노 우리나라에서 2,500원에 파는데 뉴욕에서 4달러, 5,360원에 팔고 있습니다.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가격이 더 많은 거예요. 뉴욕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돈을 쓸 각오를 한 여행객이 워낙 많은 도시다 보니까 이 정도를 받아도 손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약을 못해서 못 들어갈 정도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물가는 한국이랑 차이는 나겠지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는 2~3배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 시장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오히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레스토랑이고 규모가 단순하고 또 이제 주인이 직접 몸으로 뛸수록 뉴욕은 가져가는 건 훨씬 많죠. 운영이 단순해야 되고 한두 가지 아이템이 좋죠. 싸게 그런 작은 레스토랑 할수록 이유는 많이 남들 그렇지 몸은 고달퍼도. 근데 그런 가능성이 한국은 그것도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한국에 보면 지금 어디 맛집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특정 음식. 근데 뉴욕에는 그런 게 아직 많이 없거든요. 이제 겨우 곰탕집 하나 들어왔고 냉면집 사라진 지가 20년이 됐고요. 맛있는 평양냉면집.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도 전 좀 걱정인데 진짜 이러다가 한 15년 후에는 돼지국밥 먹으려면 진짜 미국 가서 먹어야 되는 날이 오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서 나가서 잘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럼 경쟁력 있는 그런 요식 업체가 계속 유출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꼭 뉴욕에 나가서 뉴욕에서 성공한 분들 좋겠다라고만 볼 게 아닌 게 뉴욕에서 이 돼지국밥집이 인기를 끄니까 국내에 있는 1호점 손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뉴욕에서 맛을 본 사람들이 본토에 가서 먹어보자라고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웃바운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이런 선구자들의 활약으로 인바운드, 우리나라 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문화적 위상이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제품만 해외 진출을 했다면 요즘에는 음식도 해외 진출을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 뉴욕으로 나가라? 다 나가서 뭐 장사해라?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사실 뉴욕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허가 받기 어렵죠. 언어의 장벽이 있죠. 비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한식의 세계화하면서 뭐 이렇게 영부인이 나가서 홍보 영상도 찍고 CNN에도 출연하고 했었지만 사실 이런 홍보는 지금이 훨씬 잘 되고 있거든요. 한국 한류 열풍이 불면서. 그렇다면 실제로 인프라를 늘려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빨리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미 뉴욕에서 오래 자리 잡고 운영을 해오던 그 외식 기업이 있다 보니 그 회사랑 같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연착륙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쉽지가 않죠. 정말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국 내에 정말 좋은 외식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선뜻 못 나가요.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그럼 이거는 나라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허가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가게를 얻는 문제, 부동산 문제 이걸 다 토탈 솔루션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언까지 이런 업체들과 잘 연결만 된다면 큰 도움을 받는다고 실제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일식의 자리는 견고하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그 하나하나 취업 비자라든가 영주권이라든가 이런 거 수업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그 능력 있는 셰프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비자, 취업 비자, 다른 영주권 이런 걸 통해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부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국에서 뉴욕이나 외국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외식업자 그리고 뉴욕에서 한국의 어떤 브랜드 이런 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거를 좀 수월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걸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는 자영업 대책을 보면은 적을 산정을 해요. 카드 수수료가 높다는 얘기 나오면 카드사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를 공격을 해서 수수료를 낮춰요.
은행 이자가 너무 많다 하면 은행이 적이 되는 겁니다. 은행을 쏴서 은행 이자를 낮춰주는 일을 해요. 대형마트가 들어와요 하면 대형마트가 그땐 적이 돼요. 그래서 대형마트를 쏴서 영업을 못하게 해요. 이 네거티브 규제를 해가지고 비용을 낮춰주는 식의 정책 위주로 펼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버는 게 없는데 비용이 낮아지면 뭐합니까? 매출이 안 나왔는데 비용이 낮아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출을 늘려줘야 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반시장 정책이에요. 저 정만 없으면 자영업자가 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일단은 그 시점에서는 속은 시원하죠. 가려운 데를 긁는 것 같은데 염증만 생기죠. 긁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거. 이건 정책 실패라는 거죠. 정책 실패이자 정치 실패가 자영업자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신나게 장사를 하고 살 수 있으려면 자영업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지금 24%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을 10% 아래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유럽의 국가들처럼 10% 아래로 낮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경쟁이 줄어야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야 고용이 이루어지고 모든 선순환 구조로 돌아설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이런 게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걸 보시고 실제 자영업을 하시면서 제가 몰랐던 현실을 더 잘 아셔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토론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면서 또 더 추가 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박이 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